일성일무삼패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총리 임용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정홍원 총리가 무사히 통과되어서 2년을 했고, 일무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어렵게 총리가 됐지만은 2달도 되지 않아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3패는 김용준, 안대희, 문창거 이 세 분은 총리 지명이 되었지만은 낙마했습니다. 그럼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 왜 총리 임용 성적이 이렇게 나쁜 것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이 떨어졌다거나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총리로 내정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협소한 인사를 함으로써 실패했다, 뭐 이런 여러가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총리 임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 언론의 비협조가 여느 때보다도 더 심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과연 이전의 총리 후보들이 현재식으로 모든 부분을 검증했을 때 통과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완벽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총리 내정자는 병력이라든지 재산 형성,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은 정관예우 또 병력 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법무부 장관 임명 때 한번 거친 바 있어서 그 파괴력은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을 때는 야당이 황교안 내정자를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성일무삼패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진 박근혜 정부에서 후임 총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을 갖다가 통해서 검증을 하고 모두 72명 중에서 지금 압축인 것이 황교안 내정자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지간히 검토도 되고 준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아침에 각종 언론이 보도한 타이틀이 부패 척결에 강수를 뒀다, 고강도 정치 사정을 작정했다,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황교안 총리 임명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보수 진영 언론들은 부패 척결에 이미 실패한 박근혜 정부가 이완구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패 척결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이제는 전면에 내세워서 총리로 임명했다라고 칼럼이나 사설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특히 진보 매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공안 통치로 가서 국민들을 겁을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좌우에서 왜 부패 척결과 이런 어떤 공안 통치를 두려워하는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좌측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장관은 역대 누구보다도 뚝심을 가지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타스크포스 팀을 이끌면서 주도적으로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되는 과정을 끌어냈습니다. 다른 어떤 한국의 장관들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진보 좌파들은 황교안 장관의 공안 통치에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시각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보수 진영, 우파 매체들이나 보수 진영에서 그런 어떤 부패 척결에 강수를 두는 어떤 부분들이 마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위인 것처럼 박근혜 정권에게 또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나 기득권층에서 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고강도의 부패 척결, 그리고 그 부패 척결은 대통령은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부패 척결과 고강도의 정치개혁이 왜 서로 일치하느냐. 지금 자원외교, 방산비리, 포스코 비리, 성안종 게이트 모든 대한민국의 비리에는 또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된 유병헌 게이트 등의 모든 비리에는 결국은 정치인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정치인이 없이 다만 관료라든지 기업인이 서로 간에 유착이 되어서 또 재무관료나 은행가들이 기업인과 유착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은 큰 부패일수록 전 정권의 권력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는 부패는 사실상 정치적인 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무마시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체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나마 여러 가지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라든지 또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이런 문제가 그나마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깊숙하게 들어갔던 부패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아들과 형님이 부패할 때 당사자들은 깨끗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고강도의 부패 척결과 사정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 즉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부패에서 자유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역대 정권이 부패 척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정에 강력하게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에 허지부지 끝나던 모든 이유는 내가 상대를 철저하게 부패를 척결하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상대도 나를 부패 척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물림의 깜빵형을 갖다가 나는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척만 하고 말자라고 모든 정권이 그렇게 흘러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나 형님 한두 명만 시범적으로 보내고 어느 선에서 다 멈추었던 거 아닙니까? 그 멈춘 이면에는 최고 권력자가 부패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부패 척결의 강수는 결국 검찰로 하여금 사정에 대한 하청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비판을 각오하고 황교안 장관을 임명한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고 한국을 선진 투명 사회로 가져가겠다라는 철저한 어떤 각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정치권이나 언론은 황교안 장관 스스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과연 부패 척결을 하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 언어 도단 아니냐, 모순 아니냐, 이런 식의 희한한 논리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사회에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건 작건 어느 정도의 자기 모순도 있고 약간의 흠집도 있고 부패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전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패 척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부패 척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희한한 논리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패는 영원히 척결될 수 없는 것이겠죠. 역사가 발전할 때는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다소 서로 간에 어떤 앞뒤 맞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역사의 그 추악한 대물림을 즉 부패의 연속성을 끊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은 깨끗하냐라는 위선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거기서 부패를 끊는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후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부패를 척결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등장하면 유한국 총리처럼 또 그걸 각오하고 또 부패 척결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가 낙마하면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서 또 부패 척결을 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패를 척결하는 사람도 점점 깨끗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가 없어지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부패를 척결할 어떤 자격이 되지 못한다. 깨끗한 사람만이 부패를 척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부패를 척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